네, 반갑습니다. 김법성입니다. 건국대 2017 인문 기출 강의 해설 강의 및 답안 작성법 안내 강의 찍도록 하겠습니다. 2017 문제를 학생들한테 풀게 시켰을 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설 강의를 조금 올려뒀고요. 강좌를 여러분들 보실 때 건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정확하게 어떻게 실전에서 적용하느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좌에는요, 2018년도 학교에서 발표한 논술 가이드북에 성공 논술 핵심 체크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예전에 건대 파이널 논술 수업을 할 때 학생들한테 항상 나누어 줬던 건대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서 찝어 줬던 거하고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건국대에서 말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조금 짚었고요. 이 핵심 포인트들을 실전 문제 풀 때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되는지를 2017년도 건국대 인문원 문제를 통해서 풀었습니다. 자, 이번 문제를 학생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어떤 장소에라는 어떤 낯선 주제, 그리고 2번 제시문에서 어떤 라에 나타난 낯선 원미동이라는 문학 작품을 학생들이 얼마나 꼼꼼하게 읽는가. 그래서 도표를 분석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문학 작품을 분석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서 가에 제시된 개념과 가나에 제시된 개념을 어떤 식으로 연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건국대에서 논하시오라는 말을 할 때 이 논하시오가 단순히 제시문을 적당히 요약 정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충분히 심층적으로 사고해야 된다. 그래서 건대에서 요구하는 논하시오 혹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라는 것을 대학이 요구할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중점적으로 수업 시간에 담았습니다. 해설 강의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차이를 썼고요.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고 실제 학생글을 하나 분석을 해봤고요. 마찬가지로 2번 문제를 풀고 실제 학생글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글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논술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 결국 건국대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심히 분석을 하고 나면 여기 1, 2, 3, 4를 내가 얼마나 제대로 적용했는지, 1, 2, 3, 4를 건국대에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몫이다,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국대는 항상 학생들에게 특히 인문원에서는요, 조금 긴 글, 심층적인 사고를 냅니다. 그리고 문학작품을 주고 그 문학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시문에 근거한 개념을 통해서 해결해 주기를 요구하니까요. 여러분들의 꼼꼼한 독해력과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일관된 기준을 끝까지 적용한다면 좋은 글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결국은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꼼꼼하고 낯선 제시문들을 꼼꼼하게 독해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신감 가지고 글을 쓰다 보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들 하지 마시고, 논술 쓸 때 제일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감 가지고 내 논리를 끝까지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글을 쓸 수도 있고 나쁜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쫄아서 그냥 자기가 쓰는 게 틀릴까봐 적당히 제시문을 요약하는 글을 쓰는데, 건대는 그런 식으로 쓰면 절대 합격을 못합니다. 최저도 없고요. 실제 등급 간의 격차도 엄청 적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대 합격하기 위해서는 제시문에 근거해서 제시문이 말한 도표와 그래프 그리고 문학작품을 충분하고 꼼꼼하게 해석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견해를 쓰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다, 합격하는 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건국대 2017 인문 기출 해설 강의와 답안 작성법에 대한 안내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언제든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